안녕하세요. 신일 교수입니다. 구장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의 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뭔가? 회사가 장부에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 미래 현금 유입액이 줄어들거나 유출액이 많아질 것 같아. 변동금리 자산 부채라고 가정을 할 때 변동금리 자산 변동 이자율이 줄어들면은 유입될 현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채라면은 변동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유출될 이자도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 미래에 원재료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돈이 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미래 현금 흐름이 덜 유입되거나 더 유출될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현금흐름 위험회피인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 회계인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판은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어요. 자,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페어밸류 해지라고 하자고요. 이건 캐시플로우 해지고요. 페어밸류 해지에서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었고요. 위험회피 수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회피 수단은 무조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대상 항목도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면 좋겠으나 아예 공정가치를 인식 안 하거나 하더라도 OCI로 인식했기 때문에 회계에 불일치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특별 회계를 적용하여 이 대상 항목도 무조건 공정가치 변동을 PL로 인식해서 이쪽에 PL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게끔 하자. 이런 게 페어밸류 해지 위험회피 회계였습니다. 그러면 캐시플로우 해지는 어떻게 하느냐?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때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앞서 이야기한 변동금리 조건의 채권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행이자율이 바뀌더라도 할인율도 바뀌고 캐시플로우도 바뀌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더 나아가서 6개월 뒤에 매출을 하려고 그래. 6개월 뒤에 원재료를 매입하려고 해.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상 거래가 어떻게 회계 처리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회계 불일치가 생기죠. 여기는 인식, 여기는 미인식. 그런데 앞서 페어밸류 해지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대상 항목을 적극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도록 했으나 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을 아무리 강제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려고 해도 발생하지도 않은 거래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변동금리 조건의 채권 채무도 어떻게 공정가치 변동이 없는데 인식을 해요. 여기는 불가라고.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쪽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킨다라는 겁니다. 회계 불일치 해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페어밸류 해지 같은 경우에 공정가치 위험회피 그냥 제가 이렇게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페어밸류 해지, 캐시플로우 해지라는 말을 쓸게요. 이 페어밸류 해지 같은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이야. 위험회피 수단이 플러스 90일 수도 있고 플러스 12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어쨌거나 손실, 이쪽이 이익이니까 이익이든 손실이든 당기손익에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이때 대상 항목이 마이너스 100인데 수단이 90이라고 그러면은 풀 커버는 안 됐어요. 근데 수단이 120이라면은 이건 너무 많이 커버가 됐네. 이런 것들을 오버 해지라고 하고요. 이걸 언더 해지라고 하는데 언더 해지가 되든 오버 해지가 되든 전부 당기손익으로 그 효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플로우 해지 같은 경우에는 페어밸류 해지처럼 무조건 이쪽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손익을 인식 안 하고 이쪽은 OCI로 인식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즉 이 오른쪽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만 OCI,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 오버 해지된 부분은 PL로 인식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대상 항목이 마이너스 100인데 120만큼 커버가 됐으면 20만큼 오버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PL로 인식하자. 그 이넥 부분, 즉 100까지는 OCI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OCI로 인식하고 얼마만큼 PL로 인식하는지를 요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회피를 개시한 이후에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누계액이 있겠죠.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수단은 서로 역방향이니까 예를 들어 요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위험회피 개시 이후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즉 현재가치 변동,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90이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0 정도의 현금 유입액이 줄거나 유출액이 많아지는 개념인데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했는데 플러스 100이나 되니까 10만큼 오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버해지, 즉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100만큼을 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대변이 100을 전부 다 OCI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요거랑 딱 떨어지는 금액만큼만 OCI로 인식하고 오버되는 요 10만큼을 비효과적이라 보고 PL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플러스 100이 아니라 플러스 80이면 80 전체가 다 효과적이라고 봐야죠. 즉 언더 해지는 상관이 없고 오버 해지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예2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갑회사는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1년도 초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갑회사는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1분기 말, 2분기 말 현재 예상거래 현금 흐름 변동 누계액 요게 첫 번째 거고요. 파생상품 평가손익 누계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1분기 말에 갔더니 미래 현금 흐름이 더 나가거나 덜 들어오거나 할 것 같아. 그 현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천입니다. 즉 더 나갈 현금이 3천 혹은 덜 들어올 현금이 3천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에 대응되게끔 파생상품을 엮어놨는데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3,500이래요. 그러면은 플러스 3천만 하면은 충분했는데 지금 500이 오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페어밸류 해지였다면은 요건 PL 손실, 요건 PL 이익이라 퉁치면 500만큼 단기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캐시플로우 해지로 가보면 이쪽은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는 있으나 장부에 인식은 못하잖아요. 이 3,500 전체를 OCI로 인식하면 페어밸류 해지랑 형평이 안 맞죠. 따라서 3,500을 모두 OCI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3,000만큼은 OCI, 오버되는 500만큼은 PL 이렇게 인식하자라는 거죠. 요 한계가 바로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 그래서 파생상품 자산 3,500 이때 예상 현금 흐름 변동 누계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이펙티브하다. 그래서 OCI로 넣고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오버헤지 부분은 인이펙티브하다라고 해서 PL로 집어넣는 거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유의할 것은 그 다음 분기인데요. 항상 누계액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2분기 말에 갔더니 현금 흐름 변동 누계액의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 8천입니다. 그런데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8,100이래요. 1, 2분기 누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결국 PL은 오버헤지 부분 100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미 1분기 때 500만큼 PL을 인식을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OCI 금액은 누계액 8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3천만큼 잡아놨죠. 교재 790페이지 풀이를 보면은 이래요. 자, 1분기 말에는 파생상품 자산이 3,500인데 이걸 전체로 다 OCI로 인식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부분 3,000, 나머지 500을 PL 이걸로 인식을 했었어요. 자, 2분기 말에는 파생상품 자산이 8,100이어야 되는데 4,600만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 자산을 일단 4,600을 늘립니다. 이때 대변이 모두 4,600 OCI가 아니라 1, 2분기 다 합쳐가지고 PL이 100이어야 됩니다. 나머지 8,000이 OCI고 이게 따라서 2분기 말에 추가 인식할 금액 PL이 100이어야 되는데 이미 500만큼 인식을 했으니 400만큼 손실로 죽여야지. 그리고 위험회피 적립금이라는 계정 OCI 계정 5천을 인식을 한다. 이렇게 누적 개념으로 차근차근 인식을 한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위 사례에서 1분기는 똑같고요. 2분기 말에 갔더니 현금 흐름 변동 누계액의 현재 가치는 8천인데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7,800입니다. 즉 인이펙티브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비효과적인 부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풀이에서 보는 것처럼 요거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자, 2분기 말에 표시될 파생상품 자산 7,800, OCI 누계도 7,800입니다. 왜냐하면 8,000을 오버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2분기 말에 추가 인식할 금액은 파생상품 자산 4,300을 인식을 하면서 요 전분기, 즉 1분기 말에 인식했던 500의 피해를 다 죽여버리고
전체를 OCI 4,800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액에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오버헤지든 언더헤지든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을 해요. 그러나 현금으로 위험의 피는 오버헤지 부분만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위험의 피 적립금을 적절하게 인식을 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재 792페이지로 가보면 표 4가 있는데요. OCI로 인식했던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립금이라는 계정은 이후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현금으로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서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 그 비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할 때 OCI 잔액을 최초 인식금액에 반영을 합니다. 이거를 베이시스 어저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부 금액에 조정을 한다. 당기손익 재분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래가 끝났을 때 이제 OCI 대변 계정이겠죠. 100일 거 아니에요. 비금융 자산을 인식을 하면서 이 OCI를 이제 현금 나갈 거 아니에요. 비금융 자산 취득하면서 여기다가 OCI를 집어넣고 나머지 금액을 비금융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최초 인식 금액에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이러한 회계 처리는 전 시간에 우리가 확정 계약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예상 거래 아니야. 5개월 후에 무언가 사야지. 이렇게 예상 거래 있는데 2달이 지난 후에 이거를 확정 계약을 체결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 거래가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계를 적용하는 확정 계약이 될 때 이미 인식했던 OCI를 확정 계약에 따라서 매입하는 어떤 자산 혹은 발생하는 부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OCI 인식했던 금액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상위 이외의 경우는 뭐냐면 위험의 피 대상인 예상 거래가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기간,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요거를 인식하는 기간 혹은 매출을 인식한다든지 이럴 때 OCI 적립금을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익의 출렁거림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비금융 항목의 경우에는 장부 금액에다가 반영을 하고요. 금융 항목의 경우에는 내버려뒀다가 예상 거래가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 즉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그 금융자산 부채가 인식을 할 때 OCI를 대응시켜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게 왜 양쪽이 다르지?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금융자산, 금융부채 최초 인식금액에 OCI를 반영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중급회계 때 보았듯이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은 공정가치이어야 되는데 이 OCI가 반영이 돼버리면은 최초 인식금액이 공정가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나중에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이었던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가 비용으로 빠질 때 대응시키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죠. 왜냐면은 유형자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10년,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텐데 그때마다 OCI를 대응시켜서 감가상각비에 대응시킨 만큼 기타 포괄 손익을 제거를 한다?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에 포개버리면 최초 인식 자산 금액이 줄어들고 그리하여 이게 유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도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재고자산이라면 재고자산 최초 인식 금액이 줄어들고 이후에 매출원가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비금융자산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는 장부 금액에 직접 반영을 하고 베이시스 어저스먼트를 하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인식할 때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한편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립금이 차손이며 현금으로 위험의 피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대변이 옳아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이 돈이 덜 들어오거나 돈이 더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익, 저쪽은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이 맞는데 위험의 피 적립금이 만약에 차손이라면은 해치 활동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면은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당기 손익으로 즉 OCI 손실이 아니라 PL 당기 손실로 재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93페이지부터는 몇 가지 현금으로 위험의 피 사례가 나옵니다.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에서도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죠. 오늘 예상 거래인데 매출 거래 하나, 매입 거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매출 거래예요. 예상 매출 거래는 지금 물건을 팔지 않고 한 6개월 뒤에 매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런데 그때 가면
판매가가 내려갈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미래 현금 유입액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물건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를. 선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될 텐데 여기다가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은 예상 거래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문제가 생기니 이를 OCI로 인식한다. 이런 겁니다.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예상 매출 거래인데 갑회사의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일이고요. 알루미늄을 재련하여 판매하는 회사래요. 갑은 2년도 3월 말에 재련한 알루미늄 1000톤, 제조원가는 톤당 1000원입니다. 이걸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크대. 갑회사는 재련한 알루미늄의 미래 판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지 모를 현금 흐름 변동 위험, 즉 현금 유입액이 줄어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즉 알루미늄 1000톤을 톤당 1,500원에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월 1일이고 다음 연도 3월 말에 결제가 되는 겁니다. 1,500원에 매도를 했는데 현물 가격은 그때 1,510원이었고요. 선물 가격이 1,500원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예상한 대로 떨어지죠. 선물 가격도 떨어지고 결국 막판에 여기에 이제 1,250원에 수렴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자별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현재 가치는 생략을 하는 거고요. 정산손익은 만기에 일괄해서 현금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에는 예상거래에 대해서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계 처리는 없고요. 연도 말이 됩니다. 10월 1일자가 1,510원이었는데 연도 말이 1,405원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톤당 105원이 떨어졌죠. 1000톤이기 때문에 10만 5천만큼 미래 현금 유입액이 감소될 겁니다. 10만 5천만큼 마이너스예요. 이때 파생상품에서는 미리 선 매도를 했잖아요. 얼마에 매도했냐면 1,500에 매도했는데 1,400이 떨어졌으니까 이 매도 거래에서 1,000만큼 이득이 생기네. 그래서 평가 이익이 1,000입니다. 손실이 10만 5천인데 이익이 10만이니까 좀 적네. 어쨌거나 모두 이펙티브 하죠. 따라서 모두 OCI로 인식을 합니다. 이 평가이익이 만약에 11만 원이었으면 5천만큼 오버헤지가 된 거니까 초과된 부분만큼은 PL로 인식을 했어야 되겠죠. 자, 2년도 3월 말 회계 처리로 가보자고요. 알루미늄 가격은 최종 1250원으로 끝나요. 따라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1250원으로 끝나는데 계약할 때 현물 가격은 1510원이었으니까 이 차이 260원만큼 떨어지고요. 1000톤이기 때문에 누계 마이너스 26만이 현금 유입의 하락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을 엮어놨죠? 파생상품은 1,5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막판에 1,250원이니까 파생상품에서는 25만원만큼 평가이익입니다. 어쨌거나 평가이익이 누적 손실보다 적기 때문에 모두 다 이펙티브한 거죠. 3월 말 현재 파생상품 자산은 25만원이어야 하는데 이미 전년도 말에 10만원의 파생상품 자산을 인식을 했으니 3월 말에 추가로 15만원 인식하면서 모두 다 OCI로 인식하면 되겠고요. 파생상품 자산은 결국 25만원, 차변에 있던 곳 대변으로 빠지면서 결제해야죠. 현금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위험회피 적립금은 25만원이 있는데요. 이 25만원을 모두 죽이면서 PL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금융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요놈도 같이 당기손익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매출 거래, 거기에 따른 매출 원가, 즉 알루미늄 12만 125만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날 현물 가격으로 재련 가격은 톤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 재고자산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무릎 2번으로 가보면은 현물 가격 자료에서 1년도 12월 말 현물 가격이 1,405원이 아니라 1,43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게 1,405가 아니라 1,430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좀 덜 떨어진 거네요. 그러면 10월 1일은 물론 회계 처리였고요. 12월 말에 가서 알루미늄 미래 현금 유입액의 변동 누계액을 보면은 마이너스 8만인데 파생상품은 평가 이익이니까 오버헤지가 돼요. 따라서 2만원만큼 PL로 인식을 하는 점이 앞에서와 다른 점입니다. 다음 연도 3월 말은 똑같이 되는 거죠. 25만원, 26만원 누계액으로 봤을 때 모두 이펙티브 한 겁니다. 파생상품 자산은 25만원이어야 되죠. 전년도 말에 10만원 잡아놨으니까
15만 원 더 인식을 하고요. 모두 다 이펙티브 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 말에 잡아놓았던 파생상품 평가이익 2만 원만큼을 리버스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손실 그리고 위험의 피적립금 17만 원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위험의 피적립금은 25만 원이 되겠지. 그리고 요 밑에 회계 처리는 물음 1번과 동일합니다. 자, 예상 매입 거래에도 좀 전에 보았던 예상 매출 거래처럼 캐시플로우 해지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을 해요. 다만 앞에 매출 거래는 매출 인식하면서 OCI로 인식했던 위험회피 적립금을 당기손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취득한 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에 OCI를 반영을 한다. 즉 베이시스 어저스먼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제 7인데 갑회사는 2년도 12월 말에 원재료로 사용할 구리 1000톤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대요. 갑은 구리의 예상 매입 거래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매수하면 되지. 계속 구리 가격이 높아질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1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말일로 해가지고요. 톤당 1000원에 구리 1000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할 때 현물 가격은 980원이었고요. 선물 가격은 1000원이었는데 결국 1070원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1년도 12월 말 현물 가격은 1020원, 여기는 선물 가격은 1050원. 이런 식으로 결국 예상대로 계속 올라는 갔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해답을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회계 처리가 없고요. 자, 12월 말입니다. 구리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돈이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즉 구리의 공정가치 여기 현금 유입이라 했는데 이걸 유출로 바꿔주세요. 자, 현금 유출액 변동의 누계액을 보면은 처음 계약일 때는 980원만큼 나갈 줄 알았는데 1020원으로 가격이 뛰니까 현금 유출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의 1000톤 4만원만큼 현금 유출액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손실입니다. 이때 파생상품을 엮어놨잖아요. 파생상품은 선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000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1050원으로 뛰었으니까 50원만큼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 손실, 여기 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데 오버헤지가 됐네. 그래서 만원만큼은 PL이고요. 4천만큼이 OCI, 파생상품 자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년도 3월 말로 갑니다. 구리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인데요. 여기도 현금 유입액이 아니라 현금 유출액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막판에 1070원까지 가격이 높아지죠. 따라서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누계액 9만원만큼 손실이 생겨요. 반면에 선 매수 계약을 한 파생상품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모두 7만원의 평가 이익인데요. 지금 7만원의 평가이익이 9만원의 평가 손실보다 작기 때문에 모두 위험회피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3월 말 현재 OCI로 인식하는 위험회피 적립금은 모두 7만원이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4만원을 인식했으니까 여기에 3만원만 더 인식하면 되고요. 대신에 전년도에 PL 이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여기 PL 평가 손실로 죽여버리고 파생상품 자산 2만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편 파생상품 거래에서 7만원만큼 평가 이익을 인식했죠. 결제일에 현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험회피 적립금이 7만원만큼 남아있는데요. 이게 위험회피 적립금 금액 아니에요. 이걸 원재료 매입을 할 때 베이시스 어저스먼트 원재료 가격에 반영을 해요. 현금은 107만원이 나갑니다. 그 당시에 현물 가격이 1070원이니까 그래서 원재료 최초 인식 금액에 반영을 해서 원재료 최초 인식 금액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